뉴스바다가 함께하고 있는 선택 2024 우리 지역 우리 후보. 오늘은 창원시 이천구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를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지수 후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특히 뉴스바다에서 우리 지역 우리 후보로 마지막에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의창구 선거구가 마치 좀 주인공이 됐는데 사전투표가 지난 주말에 마무리됐고 본투표가 모레인데 사전투표를 보니까 참 주목받고 있습니다. 31.3%. 역대 총선으로 놓고 봤을 때는 최고치라고 하는데 높죠.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만큼 선거의 흥행과 열기는 어느 정도 방증이 됐으니까 후보께서 처음에 공식 선거운동 했을 때와 오늘도 하셨을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분위기 온도차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사실 의창구는 창원의 원도심 지역이기 때문에 원주민이 워낙 많이 계시고요. 상대적으로 어르신들 분포가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정치 색깔이 굉장히 보수 색깔이 강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뭐 수십 년 동안 민주진보 진영 후보가 없었던 지역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제가 국민의힘 후보에게 딱 붙었다. 이게 지금 저희 중앙당 전원이고요. 그래서 우리 당대표도 다녀가셨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다녀가셨고 그리고 임종석 우리 전 비서실장님까지 다녀가셔서 제가 많이 기운을 얻고요. 이 세 분 오셨을 때 지역 반응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아울러 드립니다. 그럼에도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후보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보수색이 짙은 선거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이제 의창 그리고 성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완전 다르죠. 차이가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 여당 그리고 뭐 정부 여당 다 포함을 해야 될까요? 뭐 정권 안정에 힘을 실어달라고 말하고 있는 반면에 야권에서는 정권 심판해야 된다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보수색과는 다르게 현장에서도 정권 심판을 많이 목소리 내시는지 유권자가 그리고 후보께서는 왜 정권 심판을 꼭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시는지 이것도 추가로 듣고 싶거든요. 저희가 벌써 5살째 거리에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시간 날 때마다 골목, 상가, 시장, 식당 찾아뵈면서 많은 주민들 만나 뵙고 있는데요.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을 정말 저도 피부로 느껴요. 식당가에 가보면 이게 한나절이 지나고 나면 이게 한 회전이 지나고 나면 손님이 없습니다. 진짜 월급 빼고 다 올랐다라는 말이 실감이 나는 요즘입니다. 그리고 경남 사람들 정말 즐겨 먹는 땡초가 금초가 된 지 오래죠. 그렇죠. 그래서 뭐 감자값, 사과값까지 갈 것도 없고요. 저희 뭐 땡초도 너무 먹기 힘들고 그리고 더해서 자영업자들 너무 먹고 살기 힘드신데 물가는 비싸고 금리 너무 높아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게문 닫을 수도 없죠. 닫는 순간 대출금 상환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자전거 페달 밟는 심정으로 지금 자영업자들 견디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버티시고 계신 우리 주민들께서 지금 정권 참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기조 계속 유지해줘라.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요? 아니면 너네 정말 잘못하고 있다. 좀 잘해라. 라고 경고장을 날리실까요? 전 뭐 듣는 청취자분들께서 판단을 잘 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후보를 설명해드리면은 최연소 경남도의회 의장 그리고 약사 출신 등등 타이틀이 붙는데 국회의원 선거는 이번이 두 번째 도전인 거죠? 두 번째입니다. 직전이 보궐선거였던 거고요. 맞습니다. 2년 전에는 뭐 주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고요. 25년 전에 벌써 창원에 내려와서 약국도 하고 아이도 키우고 공부도 하면서 살아왔고요. 경남도에 입성하면서 정말 경남 전역을 누볐습니다. 특히나 주민들께서 정말 성원해 주신 덕분에 경남도의 최초의 여성 의장, 민주당 의장을 역임하였고요. 그 성원에 보답고자 정말 열심히 발품 팔면서 다닌 덕택에 의창구에 제가 모르는 민원과 현안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상대 후보님도 훌륭하시지만 상대 후보님 서울 강남 도곡동에서 살고 계시고 벤츠 타고 다니시고요. 그리고 고위직 경찰 공무원으로 퇴임하셨습니다. 그분보다 제가 감히 지역을 더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개인의 어떤 입신 영달을 위해서 살아오지 않았고요. 지역에서 계속 봉사해오고 그리고 일해온 일꾼 다시 한번 지역의 일꾼으로 선택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22대 국회만큼은 본인이 입성을 해야 된다. 뭐 그 이유에 대한 대답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정말 의창구의 시급한 민원과 현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적임자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면 네. 22대 국회의원으로 만약 당선이 된다. 네. 그러면 이것만큼은 이제 의창구 유권자를 위해서 약속하겠다. 실천하겠다 하는 대표 공약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앞서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합니다. 예. 특히 창원은 1974년에 창원공단이 만들어지면서 탄생한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50년 창원 국가산단 노후화되면서 창원도 지금 같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국가산단의 재도약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특히 제 지역구인 북면에 제2국가산단 지정이 되었는데요. 예. 부지가 100만 평밖에 되지 않아서 아직은 그럴듯한 국가산단의 모습을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외형적으로 200만 평으로 확대하는 게 중요하고요. 방산부품연구원을 유치해서 국책연구원에 걸맞는 앵커 기업 유치해야 정말로 괜찮은 기업들 유치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산단 정말로 시급한 문제를 말씀드리고요. 특히 의창에는 자영업자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파룡과 스타필드 그리고 소답 도계동을 연결하는 새로운 창원의 중심 국가 상권을 조성하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이지 않을 수가 없고요. 특히 제 지역구에 정말 국립대학인 창원대가 있는데요. 특히나 요즘 지방의 국립대학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학을 살리는 것이 또 굉장히 도시의 기능을 계속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중요하기 때문에요. 무엇보다도 창원대학을 살리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마 창원대에서도 이번에 글로컬 대학에 재도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더해서 창원대가 기계 방산에 특화된 과학기술원의 연구 중심 대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회에서 저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창원시 의창구 선거구 이제 1대1 구도인데 네. 국민의힘 김종양 후보 역시나 그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후보입니다. 네. 그래서 유권자분들께서는 후보가 펼치는 공약에 더 집중을 할 것이고 살펴볼 텐데 김지수 후보가 봤을 때 국민의힘 김종양 후보 역시 공약을 들여다봤을 겁니다. 그리고 KBS 경남에서 TV토론에도 네, 맞습니다. 함께하기도 했었는데 창원 의창 발전을 위해서 그래도 상대 후보지만 김지수 후보와 궤를 같이 하는 공약이 있다라든지 이거는 신선한데 충분히 뭐 박수도 보내주고 싶은데 하는 공약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있죠.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일단 창원 의창구는 생각보다 굉장히 면적이 넓습니다. 더해서 북면 신도시가 입주가 된 지 벌써 10년인데요. 교통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더해서 의창구 도심에도 지금 가지고 있는 기존의 도로 인프라가 뭐 십수년째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와 관련된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굵직굵직한 도로와 관련해서는 공약으로 제시를 하였는데 저랑 겹치는 것은 좀 제외를 하고요. 우리 상대 후보인 김종현 후보님께서는 굉장히 많은 도로 건설 공약을 내셨거든요. 무려 12개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의가 되는 공약도 있지만 조금 너무나 4년 동안 이 공약을 지키기엔 좀 너무 힘들지 않으실까라는 이 도로 건설 공약을 굉장히 많이 넣으셨는데요. 앞으로는 지역 주민들과 좀 더 상의를 하셔서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임기 4년 내에 좀 첫 삽을 뜨는 도로 건설 공약이 좀 많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칭찬을 하거나 그리고 뭐 동의를 하는 측면의 상대 후보의 공약 그리고 이것만큼은 좀 실현 가능성도 부족하다 이런 공약까지도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실현 가능이 조금 좀 아쉬운 데부터 좀 하나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 공약이 조금 부족하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복지 공약 중에 딱 한 줄 쓰셨던데 아이 돌봄 천국, 육아 왕국, 의창 도모인데 구체적이지 않아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뭐 천국과 왕국이란 표현 쓰신 거 보면 뭐 어쨌든 행복한 의창 만들겠다라는 표현이 아니실까 싶은데 특히 창원은 청년 유출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나 청년들의 일과 양육이 병립될 수 있도록 그리고 특히나 교육 때문에 청년들이 다른 도시로 이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특히 아이 돌봄과 관련해서는 좀 더 세밀한 그리고 진지한 공약이 좀 설계되지 않나라는 당부의 말씀 나올려 드립니다. 본인 공약과 또 비교해서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어찌 보면 그 현안들은 여러 가지 나온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이번 이 선거구 의창구 선거구에 있어서 최대 현안
이거다 유권자들에게 알려주신다면요? 사실 뭐 의창구 주민들께서는 가장 피부로 와닿는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고 바로 이제 돌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3대 공약에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창원도 지방 도시죠. 근데 지방이 소멸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너무나 이제 식상한 아젠다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굉장히 시급한 문제이거든요. 직면했죠. 이제. 그렇죠. 지금은 지방에 산다는 것 자체가 차별이 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뭐 의료 접근성은 이런 말할 것도 없고요. 지방에서 취득한 부동산은 가치가 하락하는 반면에 수도권에서 취득한 부동산은 가치가 상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을 바꿔내려는 노력이 없이는 창원 도시가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요. 당연히 나아가서 대한민국도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고민 속에서 저희가 부유경 메가시티를 탄생시켰던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 1월 1일 출범할 뻔했던 부유경 메가시티는 법적, 조직적, 제도적, 절차적 모든 준비가 특히 예산까지 완벽 준비됐던 건데 윤석열 정부가 사실은 다 된 밥상 엎었죠. 그러더니 최근에 수도권 메가시티를 얘기를 하니 제가 정말 광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당선과 동시에 수도권 메가시티가 아니고요. 부유경 메가시티 반드시 부활시켜서요. 예, 부유경의 경쟁력을 높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지방소멸 방지 특별법을 좀 제정을 해서요. 다시는 정권이 바뀌어도 국정 운영 철학에 국가균형 발전이 빠지지 않도록 지방소멸 방지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대 증원 신설로 지금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요. 차제에 정말 의료 접근성으로 가장 차별받고 있는 이 경남에 창원 의대가 신설될 수 있도록 창원 주민들과 그 힘을 합쳐서 경남 국회의원 당선자들과 힘을 합쳐서 반드시 창원대 신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불거진 의대 증원 이슈부터 해가지고 창원의 이제 유권자들은 창원 의대 유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또 궁금증이 있었을 텐데 그에 대한 대답을 또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지역 현안 계속 질문드리면 잠시도 언급되기도 했습니다만 교통 문제가 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게 참 골칫덩어리이기도 하고 걱정거리이기도 한데 창원 내에서 이제 SBRT 얘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SBRT로 한동안 너무 시끄러웠죠. 그렇죠. 전현직 시장 간의 갈등도 있는 것이고 이제는 어찌 보면 혁신과 편의보다는 대중들의 지금 오히려 불편이 호소되고 있는 것 같고 좀 실망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SBRT에 대한 생각, 실효성 그리고 보완 대책 등등에서 어떤 의견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창원은 인구 100만의 특례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원의 자가 이용률이 60%가 넘거든요. 그래서 창원 100만 인구에 걸맞는 대중교통 체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랜 동안 이 창원 이 중심 원희대로 쪽에 트램 오래된 유럽 도시처럼 트램을 놓자란 논의가 과거부터 쭉 진행이 됐었었죠. 그런데 이 트램을 놓는다는 것은 굉장히 천문학적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 비시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트램 대신에 간선 급행 버스 노선인 SBRT를 놓자라는 논의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예산 500억을 들여서 마산 창원을 잇는 3.15 대로와 그리고 창원 중심을 관통하는 원희대로에 SBRT 설계가 되었던 거죠. 홍남표 시장님 당선돼서 10개월 정도 SBRT 세부계획 수립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착공이 되었던 거죠. 그러나 공사 중에 이제 부실 공사로 감독 소홀, 그다음에 우회 도래가 또 부재한 것, 그리고 안전관리가 미흡해서 사망 사고까지 발생을 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 언론에 나왔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도로공사 기간이 1년이 넘어가면서 굉장히 피로도가 높아지고 주민들 불만 불평이 이제 가중이 되었던 겁니다. 이 BRT 공사 자체도 좀 문제였지만요. 사실 BRT 공사를 통해서 간선버스가 이 주요 도로에 정차한다 해도 주민들은 또 집까지 들어가기 위해선 지선버스를 타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원시의 지선버스 지금 전체적인 흐름은 보면 굉장히 이걸 축소를 오히려 하셨어요. 그래서 간선버스 타고 도로에 내리면 뭐하냐. 동네 들어가는 버스 없는데 라는 불만이 가중이 되신 거죠. 그래서 BRT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주민 의견을 반영한 버스 노선
그 마을버스를 포함해서요. 이 대중교통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좀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드리고요. 더해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SBRT로 원의대로의 이 차선은 좀 축소된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회도로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북부순환도로 2구역이 신속히 개통되어야 하고요. 명서 2동 안쪽에 보면 사하공원 이렇게 도로가 있거든요. 거기도 선형 개선뿐만 아니라 도로 확장까지 해서 원의대로의 그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또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와중에 국힘의 그 국회의원 후보님들이 뭐 현직도 계시고요, 후보님도 계시는데 3월 18일에 기자회견 하셨죠. 기자회견 하시면서 뭐 더 이상 확대하지 않겠다. 그 전면 철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같은 당에 우리 홍남표 시장님하고 상의는 하셨는지 그리고 이 예산은 어떻게 마무리하실 건지 묻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후보님 남은 시간은 1분 조금 안 되는데요. 마무리 말씀 유권자 아이고 시간 딱 맞췄습니다. 제가 정말 빨리 얘기한다 정신이 없어서 시청자 여러분들 제대로 들으셨나 모르겠는데요.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기호 1번 김지수 의창에서 정치 시작했고요. 의창에서 계속 살아갈 계획에 있습니다. 자리나 이익을 목적으로 이당저당 기웃한 적도 없고요. 해야 할 일은 꼭 했습니다. 약사 출신 김지수 항상 아픈 사람을 돌보는 약사의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주민들 곁에 서려고 노력했습니다. 초중고 졸업 이후 줄곧 서울에 있다가 때가 되면 오셔서 당선되고 또 낙선하면 지역을 떠나는 정치는 우리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제는 지역에서 정치하면서 지역 주민과 같이 호흡해온 후보에게 좀 주목해 주십시오. 저희가 장바구니 귤 사실 때 귤이 빨간 소쿠리 담겨 있는지 파란 소쿠리 담겨 있는지 보시지 않잖아요. 소쿠리 안에 귤을 보듯이